이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나가실 때 회원 가입도 쓰셔야 되고, 나가기 전에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회혁신과 네트워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바는 진주에 사회혁신에 대한 활동들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제안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주 사회혁신 포럼을 만들어보자, 같이 사회혁신 활동을 해보자라는 민간 차원의 제안자 모임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만드는데 반대하시고 이런 분 안 계시죠? 없으실 거라고 보고 이게 반대합니까? 반대하실 분 나가서 쓰시고. 오늘 좀 말씀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는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창립총회 언제쯤 하면 좋겠나 라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나옵니다만 공동대표단 관련해서 조금 추천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계속 좀 유사활동을 할 건가,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한 게 이렇게 정관인데요. 먼저 자료집 보시면 자료집 50페이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50페이지 앞에 37쪽에 2018 사회혁신 사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혁신 포럼에서 한 건 아니고 리빙랩 사업과 마중물 사업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돼서 진행된 건데, 이와 관련된 보고서가 160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좀 올려드릴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걸 보시면 아실 거고, 일단 어떤 사업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먼저 소셜리빙랩과 중점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공통질문이 4개, 소셜리빙랩, 자신들이 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것, 확인하고 싶었던 가설, 그 다음 실험 결과, 실험 소감, 이렇게 4가지가 쭉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건 조금 뭐라고 됩니까? 실제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느낌들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45쪽부터 있는 마중물 사업은 이 마중물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보고서 중에 일부입니다. 보고서 중에 일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보고서에 대한 사업 목적, 사업 내용들을 쭉 써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들을 사업을 했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정관을 결정을 할 건 아니고요. 정관 보시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로 소통을 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나중에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다가 정관을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정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먼저 4조 보시면 50쪽입니다. 50쪽에 4조를 보시면 지부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부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주 이외에 서부경남 지역에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8조 공동대표 보시면 공동대표 3인 이내, 그 다음에 운영위원은 10인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더 늘리자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조 보시면 임원의 해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임원 선임은 총회 권한인데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 권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회를 돌림에 있어서, 회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조 보시면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3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방법을 규정을 안 했습니다. 보통 서면통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지방법 그런 거 규정하면 너무 일이 힘들어서 통지방법을 규정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단톡방, 문자, 홈페이지 등등
대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조 보면은 의견 종족수의 서면 위임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에 위임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조 총회 보면은 총회에 감사보고서 채택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 관련돼서는 20조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뭐 가능한 것인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보시면 운영위원회 의견 채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 변경 등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문제냐면 총회는 사업계획과 사업예산은 총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별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맞춰나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장 보시면 5장의 26조, 27조를 보시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원 전자투표가 총회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4조에 보시면 저희 조직은 경남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경남 조직에 자동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 사회혁신과 네트워크 조직은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 중심이 아니고 운영위원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권한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위원 권한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7조 2항의 회원 징계, 제8조의 10인 내외의 운영위원 구성, 그 다음에 10조의 임원회의, 12조의 주요사항 심의, 심의 의결하는 일상적인 최고의사 결정기관이 되고 있고요. 13조의 공동대표단은 뭐 당연히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장이 상임대표를 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 3항에 보면은 3분의 1 이상 10명으로 운영위원회 소집이 가능하고요. 15조 보시면 의결 정복수는 재정의 2분의 1 출석, 출석의 2분의 1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조 보시면 의견 채택,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계획, 예산, 사업 예산, 감사 보고 등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22조에 지역 부분 조직에 대한 승인, 그 다음에 23조에 사업 구성에 대한 의견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운영위원회 구성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라고 되는데 공동대표 3인과 나머지 7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운영위원들은 각 부문 조직의 어떤 대표성의 성격을 갖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게 뭐 저희들 준비하는 중에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의 대표들 그리고 각 부문의 부문위원회를 이렇게 좀 조직할 수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회로 들어와서 상시적으로 좀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희들 검토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저한테 질의를 하셔도 되는데 가서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분들과 의논을 해보시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규정은 저희들 모임 성격에 좀 맞춰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조직들의 어떤 정관들과 충돌되는 부분 혹은 좀 이해를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크 안 하셨을 건데 다음에 단톡방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정관 6조에 따른 회원 규정안 보시면 회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회원, 정회원, 후원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원 종류에서 준회원 규정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준회원은 준회원이라는 건 사업 참가자들인데 그러니까 사업을 참가하려면 준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준회원에 대해서만 사업 참가 자격을 주는 것인지 그게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준회원은 사업 참가자들이다라고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규정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 진행하면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규정을 안 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규정은 사회단체들 때문에 만든 게 아니고요. 후원 기업들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 기업들 참가하는 후원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 규정으로 후원 회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검토해 주실 게 회비 납부 문제인데요. 회비는 월 5,000원 이상, 그 다음에 연 5만 원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 나왔던 문제가 상한선을 둘 건가 문제였는데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업들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너무 많이 내면 그 사람 말만 따라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저희들 창립 일을 언제쯤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데 다음에 그러면은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공지를 드리는 걸로 할까요? 예. 하나만 지금 준비팀이 지금 세 사람이잖아요. 이건 그다음은 다음에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만 하지 3월 중에 한다 정도로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2월 12일이니까 3월 중에 한다라고만 결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준비팀이 3명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이원효 선생님하고 저 양남정 선생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3명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같이 했으면서 왜 안 하는 척하고 그래요? 박혜란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예? 박혜란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같이 실무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이라도 좀 예, 같이 실무 논의를 좀 해주실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하실 분 없나요? 지명을 해요. 지명. 박혜란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저 백수 청산했습니다. 3월부터 출근합니다. 20일 남았잖아. 남이 아니라서 또 박희란 쌤 추천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하실 분 여기 없는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천장 사업이라 학교 복귀하는 사람을 준비를 시키면 어떡해. 추천만 됐다요. 추천만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신문진에서 예. 필요한 사람 충분하겠다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한 실행위원을 5인 4배 정도로 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대표단 구성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할까요? 아니 대충 제가 제안을 좀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대표단에 죄송한데 예.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럼 저는 하죠. 예. 이 사회 혁신에 관해서 결과물이 사실은 도의 사회 혁신 추진단이 2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만들도록 도지사가 당선자가 별 개념이 없는 걸 몇 차례 국장을 두드려 패가면서 정부 총장님이 만드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구성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그 과정을 쭉 같이 해온 옆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오신 정부 총장님이 이렇게 공동대표는 초기에 구성을 직접 하셔서 우리 이 단톡방에서 추인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공유해갖고 추천을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이 시작에 저는 별로 안 맞는 거 아니 같아요.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나나
이제 도의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또 몇 사람 저도 추천할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뭐 본인한테 또 안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 두 분이서 하면서 단톡방에 추천을 해서 추천은 뭐 추천하시면 고마운데 아니 조금 더 추천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네. 추천하기 전에 또 본인의 의사도 또 공부를 해야 되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뭐 나도 생각하는 추천할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니 죄송한데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두 분을 뭐 하시라는 게 아니라 두 분이서 의논하셔서 추천을 하시라고 단톡방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에 이렇게 추인 행식으로 우리 단톡방 회원들로부터 추인 행식 받으면 예. 처음 시작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제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단톡방에 일단 다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추천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되신 분들 이렇게 쭉 다시 재정리를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과 대표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추천되셨다라고 올리고 또 의견을 조금 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자율시간 네트워크에 지역에 이제 상공인이나 학계나 이런 분들을 포함시킬 건지 우리 이건 활동가 중심으로 할 건지 예. 아니 그 네트워크에 그 계속해서 적신가로서 참여하는 분은 초창기에 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오픈돼 있어야지 누구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무슨 정치 뭐 정당인 뭐 그것도 배제할 이유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다만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자기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기 단체의 목적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 적어도 진주 사역신의 네트워크는 나는 사역신가로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다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학계에서 배우죠. 뭐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꾸준하게 여기 와서 일할 사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는 그게 네트워크지. 뭐 자격 조건을 갖고 뭐 들어와라 말하는 수준은 없다라는 게 들어요. 대구에서 작년에 8월 30일 날 하면 좀 다양한 사람들 포괄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공동대표 3인하고 운영위원 10명은 좀 적지 않나. 운영위원은 10인 내외라서요. 그거를 나중에 정관 규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20인 내외로 올리고 더 모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회원이 아니라 사실은 운영위원을 모시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각각의 부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회원 자체는 저희들 다른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의 전 초기에 얘기했는데 상공회의소 이쪽 분들도 포함시키는 걸 고민했었는데 예. 그분이 포함을 고민할 거면 아니 이거는 조금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진주 말하자면 우리가 혁신 포럼을 할 경우에는 상공회의소가 오케이. 들어옵니다. 예, 그 추진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게 들어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그거 분리해서 하는 지금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민간으로서의 그냥 혁신 나예요. 상공회의소에 있는 사람도 내가 민간으로서 여기 네트워크 참여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거지 상공회의소에 누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고 포럼을 할 때는 상공회의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경영자 협회소도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H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마중물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요거는 시민사회의 단체로서 포럼에 참여하는 그 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오해를 하신 것 알겠어요.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 청년하고 여성을 좀 대표와 운영위원회에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계속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그리고 저희들 좀 이후에 의사소통 방식은 지금 저희들 단톡방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다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초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는 보니까 뭐 블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랬던데 그것은 다음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기본적인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의사소통 방식은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된 부문위원회 그 다음에 사무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마 이 두 가지 축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좀 느슨하게 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예. 처음에 우리가 멤버십을 다 알고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이제 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적당한 합이다 싶으면 운영위원으로 시키고 해서 예. 숫자를 10명이다 20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거기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예.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관 부분에 그 얘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예. 그 운영위원은 가능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사업이 예. 결정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능력별로 예. 이게 뭐 한 건이 될지 10건이 될지 1억짜리가 될지 100억짜리 토탈해서 뭐 다양하게 예.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운영위원회 오면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게政策사회 이 과정이 전부 다 오픈돼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저거라고 해서 거기서 이 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개를 모집을 하더라도 그걸 프레젠테이션하는 거를 이 정부에게 오픈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걸 빼고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물론 비용을 이렇게 이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들어와도 괜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좀 염려를 좀 덜 해도 된다. 그렇지? 제가 예,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 그러니까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분의 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